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장님, 오늘 하루 몇 시간 일하셨습니까? 직장 상사의 잔소리가 싫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퇴사하고 창업하셨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더 악독한 상사를 모시고 있지는 않나요? 그 악독한 상사가 바로 사장님 자신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신규 창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합니다. 5년이 지나면 10명 중 8명이 문을 닫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했죠. 그런데 바로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책, 마이클 거버의 이미트 리비즈드는 전 세계 수백만 사장님들의 인생을 바꾼 경영의 바이블입니다. 이 책은 당신이 왜 그토록 고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지옥에서 탈출해 진정한 사업가가 될 수 있는지 뼈 때리는 조언을 던집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요리를 잘하니까 식당을 차려야지. 코딩을 잘하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려야지. 미용 실력이 좋으니 미용실을 열어야지. 저자는 이것을 치명적인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적인 일을 할 줄 안다는 것이 그 기술로 사업을 운영할 줄 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창업은 사업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남 밑에서 일하기 싫은 기술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가적 발작을 일으켜 저지르는 사고에 가깝습니다. 빵 굽는 게 좋아서 빵집을 차렸는데 정작 빵 구울 시간은 없고 재료 주문하랴, 직원 관리하랴, 세금 계산하랴 정신이 없죠. 결국 좋아하는 일은 짐이 되고 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세 가지 인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사업가, 관리자, 그리고 기술자입니다. 이 셋은 우리 안에서 매일 전쟁을 벌입니다. 먼저 사업가는 몽상가입니다. 미래를 보고 변화를 꿈꾸고 큰 그림을 그립니다. 혁신을 원하지만 세세한 실행 과정은 지루해하죠. 스티브 잡스 같은 면모라고 할까요? 다음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는 실용적입니다. 질서를 잡고 정리정돈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가가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직접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해야 제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생각할 시간에 빵 하나라도 더 굽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이들에겐 생각하는 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내면의 70%가 기술자라는 점입니다. 관리자는 20%, 사업가는 고작 10%뿐이죠. 기술자가 운전대를 잡은 사업은 그저 직업을 하나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 말이죠. 사업의 성장 과정을 볼까요? 처음엔 유아기입니다. 사장님이 곧 사업체인식이죠. 사장이 아프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합니다. 처음엔 열정으로 버티지만 곧 체력은 바닥나고 친구들은 멀어지고 가족들의 불만은 쌓여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직원을 채용하면 청소년기로 접어듭니다. 처음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죠. 하지만 곧 문제가 터집니다. 직원은 사장님 마음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처리해? 결국 사장님은 다시 개입하고, 에이,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라며 일을 다시 가져옵니다. 이 혼란을 견디지 못하면 사업은 다시 유아기로 돌아가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망해버립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도 사장님은 영원히 가게를 떠날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게 여러분이 꿈꾸던 부자의 모습인가요? 자,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내면의 기술자를 억누르고 사업가를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내가 아니라 시스템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프랜차이즈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릅니다. 맥도날드를 보세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서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맥도날드의 성공 비결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맛,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알바생도 매뉴얼만 보면 똑같이 햄버거를 만들 수 있게 설계했죠. 여러분이 지금 작은 카페 하나를 운영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상상하세요. 나는 이 가게와 똑같은 가게를 5,000개 만들 것이다. 그러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직접 커피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려도 똑같이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업 안에서 일하지 말고 사업 위에서 일하라. 기술자는 사업 안에서 땀을 흘리지만 사업가는 사업이라는 기계를 조립하고 기름칠을 합니다. 당신의 사업은 당신의 인생 자체가 아니라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사업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혁신, 정량화, 그리고 체계화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혁신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 파란 옷을 입은 직원이 인사를 하면 매출이 오를까? 같은 작은 시도입니다. 그리고 정량화는 그 결과를 숫자로 확인하는 겁니다. 파란 옷을 입으니 매출이 10% 올랐네? 이렇게 숫자로 증명된 것만 믿는 거죠. 마지막 체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효과가 증명된 방법을 매뉴얼로 만드는 겁니다. 손님이 오면 3초 안에 눈을 맞추고 톤은 소름으로, 멘트는 어서 오세요라고 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사장님이 없어도 직원들이 똑같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유능한 직원을 구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유능한 직원은 비쌉니다. 그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죠. 진정한 사업가는 평범한 직원을 데려다가 비범한 성과를 내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시스템에 의존하세요. 지금 혼자 일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조직도를 그리세요. 사장, 마케팅부장, 재무부장, 생산 담당, 그리고 각 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적으세요. 그리고 각 직책이 해야 할 업무 매뉴얼을 하나씩 만드세요. 나중에 직원을 채용하면 그 매뉴얼과 함께 그 직책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업의 목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목표입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이길 원합니까? 사업은 그 삶을 살게 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자유로운 시간, 가족과의 행복, 경제적 풍요, 이 목표가 명확해야 지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립니다. 매일 딱 30분만 가게 문을 닫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빵을 굽거나 청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도 가게가 돌아갈까? 를 고민하고 적는 시간입니다. 30분이 3년 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가장 반복적이고 귀찮은 일부터 매뉴얼을 만드세요. 청소 방법, 재고 정리 방법, 전화 받는 법. 하나씩 내 몸에서 떼어낸다는 기분으로 기록하세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잡히면 편안해집니다. 이때가 위험합니다. 관리자 인격이 안 좋아하려고 하거든요. 다시 사업가를 깨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세요. 멈추는 순간 사업은 죽기 시작합니다. 사업은 마라톤입니다. 기술자의 열정만으로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라는 운동화를 신고 관리자라는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사업가라는 지도를 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결승선인 경제적 자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장님의 명함을 다시 보세요. 그곳에 적힌 직함이 단순한 사장이 아니라 자유를 설계하는 시스템 건축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가치 있는 경영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